네, 박지원 대표입니다. 월요일 아침인데 또 새해 벽두부터 세계 이 정세는 또 정신이 없어요.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. 뭐 우리나라하고는 좀 멀죠. 베네수엘라니까 뭐 그쪽이 좀 멀은데 근데 예사롭지 않아요. 평범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 이라고 할까요? 이런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투자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시류라고 할까요? 이제 그런 시류에 접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만 해도 뭐 1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17만 불까지 오른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올 하반기에는 뭐 코인 시장도 또 오를 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 코인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전반적인 얘기들로 보면 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 뭐 이런 분위기기도 해요. 이런 분위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,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심지어 이제 어제죠. 어제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갑자기 발표하셨어요. 갑자기 발표하셨는데 사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성남공항 대통령이 해외 나가실 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또 에어쇼죠. 에어쇼 할 때 이제 그 좀 시끄러운 그런 공항인데 이 성남공항에 임대 아파트를 짓자. 고급 임대 아파트를 짓는 제안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용산 공원 포함해서 뭐 검찰청 부지, 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, 서부면허시험장 뭐 이런 곳에 공공택지죠. 공공택지에 뭐 12만 원 가까운 임대주택을 짓자. 대형 평형의 고급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같은 임대주택 사업을 뭐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내셨는데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예전에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 있을 때도 이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는 된통 또 욕을 좀 많이 먹었죠.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회가 지금처럼 과반을 또 점유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호소력도 떨어지고 또 설득력이라고 하면 설득력일까요? 그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무르익은 것 같고 또 정책의 추진력으로 보면 분명히 가능한 또 상황이기도 해요. 국회가 아무래도 이제 과반수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실성이 일정 부분 좀 있을 것 같다. 또 가능성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런 일부 정책이나 이런 또 제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 하실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주택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. 큰 방향은 정해져서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판단하시기 이전에 투자의 성과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. 투자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나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가 진행되셔야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쪽에서 보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 규제 쪽을 말씀드렸고 또 세금 얘기도 말씀드렸죠.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.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주택 투자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저는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드리고 있어요.
그래서 제 말로 그렇습니다. 제 주장으로 보면 퀀텀 점프할 수 있는, 말 그대로 뭐 잔잔바리에서 뭐 10억 투자해서 1, 2억 오르고 이게 아니고 한남 나인원 같은,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이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시면서 자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.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, 똘똘한 한 채다, 뭐 여기에 휩쓸리셔서 서울에 주택을 아무거나 사셔가지고는 이제는 수익률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. 대출로 쌓아 올리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빌딩 시장도 그렇습니다. 빌딩 시장도 어느 순간에 똘똘한 한 개의 빌딩이 중요한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 한 5, 6년 사이에 여러분들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셨어요. 그 상승이 뒤따라와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. 임대 수익률입니다. 임대가 잘 맞춰지고 수익률이 높아야 상업용 부동산은 실질적인 투자 가치가 올라갑니다. 그런데 현재 주요 입지들, 심지어 강남 포함해서 주요 입지들 빌딩 가격들 대비 수익률은 형편없다. 그래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빌딩 투자도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신중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 와중에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경제 상황으로 보면 분명한 거는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전후로 해서 6.3 지방선거죠.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2분기,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은 분명히 기회는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빠르게,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투자로 보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변동성도 클 것 같아요. 금융시장 쪽 변동성, 그 다음에 주택시장 쪽에 정책 변화도 크고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클 것 같다. 왜? 대내 변수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변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. 어제죠. 어제 이제 휴일이었는데 부산에 우리 북극항로라고 그러죠. 북극항로 관련해서 부산 쪽에 뭐 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보는 좀 안목을 키워야 되는 기사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. 그런데 그쪽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최근에 저희가 이제 11월쯤이죠. 부산에 워크숍도 가보고 또 부산 남포동에 어려운 상권 현황도 좀 보고 했는데 그 위기가 어느 한편으로 보면 전환점이 생겨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편으로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상식이나 지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좀 능동적인 플렉시블한 생각을 가지고 또 투자하실 곳도 다양하게 또 투자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6년 올해도 부자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